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4월의 어느 화요일 서울 서초구의 마트 앞 도로 평범해 보이는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속이려는 그 차 주인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을. 아이고, 이거 완전 박살났네요. 수리비만 300만 원은 나올 텐데. 혹시 상상할 수 있나요? 전문 보험 사기꾼이 하필이면 검사를 만났을 때 상황을요? 과연 이 사기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검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통쾌하고 감동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정 35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8년간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사기범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사기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였죠.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를 가장 혐오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험 사기를 당해 가게를 잃었던 아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사기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날도 새벽 3시까지 대형 보험 사기 사건 재판 준비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말이죠. 한편 박철수 42세,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실제로는 전문 보험 사기꾼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중견기업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과장까지 승진했죠. 하지만 회사 구조 조정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 김수진과 7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행복했던 일상도 끝났어요. 빚에 쪼들리고 취업은 되지 않고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당한 접촉사고에서 보험금 50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그 후 3년간 17번의 가짜 사고로 총 2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평생 두세 번 사고 나는 게 정상인데 17번이라니. 타겟은 항상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특히 고급차를 탄 급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박철수만의 치밀한 수법이 있었어요. 먼저 차량 뒤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접촉 장면을 녹화합니다. 그 다음 의도적으로 살짝 부딪힌 후 과장된 연기로 통증을 호소하는 거였죠. 여성들의 선량함과 급한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박철수는 마트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며 목표물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눈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왔어요. 차종으로 봐서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게다가 운전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대박인데? 저 차면 최소 500만 원은 뜯어낼 수 있겠는걸? 박철수는 속으로 계산하며 자신의 낡은 아반떼를 슬금슬금 움직였습니다. 10년 된 차라 곳곳에 상처가 있어서 새로운 손상을 위장하기 좋았거든요. 미리 설치한 카메라도 작동시켰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김민정이 장을 보고 돌아와 후진을 시작하는 순간을 노렸어요. 후진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고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김민정이 천천히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쾅! 박철수가 의도적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소리는 제법 크게 났어요. 김민정이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운전을 조심히 하는 편이라 당황스러웠죠. 정말 죄송해요. 뒤를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봐요. 선량한 사과를 하는 김민정을 보며 박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쉬워. 벌써 사과부터 하잖아. 오늘은 정말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박철수는 과장된 신음과 함께 차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마치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았지만 3년간의 경험으로 완벽한 연기가 가능했거든요. 혹시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접근하는 차량을 본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머,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김민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8년간 온갖 범죄자를 봐왔지만 아직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정말 죄송해요. 김민정의 진심 어린 걱정과 죄책감에 박철수는 더욱 연기를 과장했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싶지만 순간 목이 확 꺾이면서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아픈 척하는 박철수. 원래 목 디스크가 좀 있어서요.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더 악화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 미안해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죠. 김민정의 얼굴에 걱정이 더욱 짙어졌어요. 정말 병원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차 피해는 어떻게 할까요? 박철수가 자신의 범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있던 상처였지만 김민정은 그걸 모르죠. 범퍼에는 확실히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플라스틱이 움푹 들어간 부분도 보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민정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보험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내일 출장을 가야 해서 급하고요. 박철수가 본격적으로 현금 합의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료도 오르고 현금으로 해결하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보험 사기 수법의 기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의 급한 마음과 죄책감을 이용해 현금 합의를 유도하는 거죠. 보험 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4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작은 접촉사고가 그 시작이에요. 김민정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수리비가 얼마나 될까요?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속으로 기뻐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범퍼 교체에 도색까지 하면 부품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소 25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김민정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 접촉으로 25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박철수의 차는 10년 된 아반떼였는데 새 범퍼가 그렇게 비쌀 리가 없었거든요.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50만 원이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정말 부품값이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공인비까지 하면. 박철수는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김민정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비도 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처음엔 적당히 시작했다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병원비요? 내 MRI도 찍어봐야 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고 한 50만 원 정도. 총 300만 원을 요구하는 박철수. 김민정이 다시 박철수의 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범퍼에 긁힌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니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것도 꽤 오래된 먼지였죠. 어라? 이 상처가 정말 오늘 난 거 맞나요?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순간 당황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있던 작은 상처가 이번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급하게 둘러대는 박철수였지만 김민정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년간 온갖 사기꾼들을 상대해 온 경험이 알람을 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상처 주변에 녹도 슬어 있고 정말 오늘 생긴 손상이라면 이렇게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을 수가 없는데요. 김민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철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세차를 자주 안 해서. 변명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검사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김민정이 박철수의 차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번호판 밑에 붙어 있는 저게 뭐죠?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접촉 순간을 녹화하려고 미리 설치한 것이었죠.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들키고 만 겁니다. 아, 그건 후방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번호판 밑에 있다고요? 그것도 저렇게 은밀한 위치에? 김민정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후방 블랙박스라면 뒷유리 안쪽에 설치하거나 범퍼 중앙에 눈에 잘 보이게 달아야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박철수 카메라는 번호판 밑 보이지 않는 곳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박철수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꾼이라는 걸 말이죠.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해서요. 신분증요? 왜 갑자기? 저부터 보여드릴게요. 김민정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박철수에게 보여줬죠. 박철수가 신분증을 본 순간 검찰청 검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김민정 검사입니다.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김민정의 목소리. 박철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3년간 17번의 성공적인 사기를 해왔는데 하필이면 18번째에서 현직 검사를 만난 겁니다. 그것도 사기 전담 검사를요. 설마 정말 검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묻는 박철수. 그럼 가짜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검찰청에 전화해보세요. 김민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박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박철수를 김민정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박철수 씨,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민정이 박철수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신분증을 확인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사고인가요? 예리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민정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검사 일을 8년째 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 사건을 정말 많이 봤어요. 당신 같은 분들을 수없이 만났거든요. 김민정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어요? 17번. 3년 동안. 김민정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거든요. 총 얼마나 받으셨나요? 2억 3천만 원 정도. 박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김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간 2억 3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말해보세요. 추궁이나 위협 대신 이유를 묻는 김민정. 박철수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아내와 아이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빚만 남았는데 처음엔 정말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보험금 받고 나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성실하게 회사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50세가 다 된 나이에 취업도 안 되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겠다였어요. 아들 민준이가 아빠 언제 집에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김민정은 말없이 박철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8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어요. 처음엔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지만 돈이 생기니까 아내한테 전화도 할 수 있었고 아들 용돈도 보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김민정이 의외로 공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추궁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감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씨, 이 방법은 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될 거고 결국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고 절망에 빠진 박철수를 보며 김민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처벌해야 했습니다. 3년간 17건의 보험 사기는 중범죄였거든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김민정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검사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철수 씨,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김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이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박철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검사가 자신을 놓아주겠다는 건가요? 조건이요? 첫째, 지금까지 받으신 모든 보험금을 자진해서 반납하세요. 둘째, 정말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세요. 제가 아는 회사 몇 곳 소개해 드릴게요. 셋째, 가족들한테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저를 고발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다시 이런 일을 하신다면 그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를 기억할 테니까요. 김민정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세요. 2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김민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김민정은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철수 씨가 정말 변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 후 김민정은 실제로 박철수에게 몇 개의 회사를 소개해줬어요. 모두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곳들이었죠. 6개월 후 김민정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박철수였어요. 박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정 검사님께, 검사님 덕분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아내와 아들 민준이도 다시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아빠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검사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 2억 3천만 원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달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김민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처벌보다 용서가, 법보다 인간적 따뜻함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김민정은 길에서 박철수 가족을 우연히 만났어요. 박철수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아들 민준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박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아이가 민준이에요. 작은 아이가 김민정에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검사님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김민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지? 네. 아빠가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요. 그런데 요즘은 항상 웃어요. 박철수의 아내도 김민정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실화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기는 언젠가 반드시 들통난다는 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보험 사기범의 95%가 결국 적발됩니다. 박철수처럼 17번을 성공해도
18번째에서 걸릴 수 있어요. 그는 3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기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로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죠. 박철수도 매번 사기를 칠 때마다 들킬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들키지 않더라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한다는 점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둘째, 진정한 강함은 때로는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민정 검사는 법적으로 박철수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처벌보다는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한 거죠.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김민정의 선택이 박철수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잖아요. 물론 모든 범죄자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직한 길이 존재한다는 희망입니다. 박철수는 실직과 가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기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결국 정직한 노력으로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쉬운 길의 유혹이 강해져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정직한 길은 더디고 힘들지만 결국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줘요. 박철수가 월급은 적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한 것처럼 정직하게 번 돈이 주는 만족감은 사기로 얻은 돈과는 차원이 달라요. 넷째,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과 그 책임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철수처럼 관대한 기회를 받을 수는 없어요. 김민정 검사의 선택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기회를 받았다면 그 소중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해요. 박철수는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죠. 2억 3천만 원을 모두 반납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기회는 공짜가 아닙니다. 더 큰 책임감과 각오가 따라와야 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근본적 가치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박철수는 정말 큰 대가를 치렀어요. 아내와 아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돈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박철수는 사기로 2억을 벌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적은 월급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했어요. 아들 민준이가 아빠가 달라졌다고 한 말이 그것을 증명해 주죠. 여섯째, 진정한 성공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박철수의 사기는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보험 사기로 인한 손실은 결국 모든 사람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루는 성취가 진짜 성공입니다. 박철수가 지금 하는 제조업 일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비록 월급은 적지만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죠. 일곱째,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김민정의 작은 용서가 한 가정을 구했어요. 박철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내와 아들의 삶까지 바꿔놓았죠.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하려는 마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용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의 연쇄 반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목격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동기억 채널은 매일매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